안녕하세요. 박희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가 좋은 이유는 여러 방송이나 이런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렴한 관리비 때문에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널찍한 호실당 한 대 혹은 한 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 구내식당이라든지 편의점, 부동산, 여러 가지 업무 지원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무할 때 편하죠. 그 다음에 다양한 평형대, 10평대부터 20평, 30평, 전용, 1000평까지 다양한 평형대에 다양한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지사는 주로 역세권이나 수도권 역세권에 포진되어 있고 지방으로 가더라도 아주 낙후된 쪽보다는 그래도 도시명 그 인근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용이하고 충분히 4억을 이전해도 근무 환경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좋은데 지금 문제점은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실입주보다는 투자자들이 많이 지산을 샀기 때문에 관리단 형성이 조금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관리단이 그래서 필요한 이유는 관리비가 5,000원 이하가 돼야 돼요. 연면적이 1만 평 기준으로 5,000원 이하가 적정합니다. 연면적이 1만 평 이하면 5,000원보다는 조금 높은 7,000원까지 상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적정 수준의 관리비인데 이 적정 수준을 벗어난다는 것은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관리단이 빨리 돼야 건물의 하자 보수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리단이 없다 보면 관리사무소는 건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의 리더십이 없게 되는 거죠. 리더십이 없는 조직이나 건물은 결국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건물의 리더십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단이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단이 있어야 관리비가 저렴해지고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추가적인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건물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안 된다면 계속 다른 건물에 비해서 건물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1년, 2년은 괜찮지만 이게 3년, 4년, 5년 넘어가면요. 건물이 냄새도 나고 썩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리단이 중요하고 관리단 운영도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리단의 구성 요소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관리인은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고 행정부 역할을 하는 거고 관리위원은 국회의원 역할을 합니다. 국회.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해서 그 만들어진 법을 행정부에서 실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역할을 두 개로 나눠 놨어요. 관리인, 관리위원. 그리고 이 건물의 표준 관리를 하는 방법론들 있잖아요. 관리 규약이라 하는 건데 나라에 비유하면 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나라를 운영하는. 그래서 이게 관리인, 관리위원 많이 헷갈리시는데 관리단은 관리인으로만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같이 관리위원과 함께 만들어서 갈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총회를 열어서 총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모임입니다. 모임. 몇 월 며칠 몇 시에 A 건물의 관리 총회를 연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모이겠죠. 모이거나 못 오는 사람은 어떤 위임장을 통해서 내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소유자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 표를 얻는 한 사람이 관리인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위원들은 5명이 될지 7명이 될지 10명이 될지는 또 논의를 통해서 정하시고 75%의 동의를 받으면 관리위원이 구성이 되고 관리위원이 관리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관리위원장을 뽑게 되고 그러면 우두머리가 관리인, 관리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럼 둘이 상호 협력, 견제를 하면서 건물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관리인은 관리위원장과 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결정을 받아서 실제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가의 어떠한 상가 건물의 간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뭔가 배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인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보고 뭐 거기에서 또 의견 대립이 있으면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거를 관리인에게 얘기해주면 관리인은 그거를 건물관리소장한테 또 얘기해서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초반에 등기친 호실의 75%를 받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관리단이 빨리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소유자분들이 75%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많은 건물들이 있지요. 네, 그래서 관리단을 구성하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 관리인 먼저 뽑고 이후에 다시 총회를 열어서 75% 동의를 받아서 관리위원까지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75%를 다 모아서 75% 동의를 받으면 관리위원도 되고 관리 규약도 만들 수 있고 관리인도 같이 뽑을 수 있는, 한 번에 다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거는 소유주분들이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회를 여는 방법은 소유주 20%의 동의를 받아서 그 동의서를 가지고 총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는 시행사가 발의를 해서 총회를 열어줘야 되는데 시행사가 이걸 계속 거부하고 안 하게 되면 못 하잖아요. 근데 아무나 개인이 총회를 열 수는 없는 거고요. 또 20%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행사한테 관리단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총회를 열어달라, 몇 월 며칠에 총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시행사가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전체 우편이랑 소유주분들한테 문자, 이메일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총회를 언제 열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시행사가 잘 안 해주면 소유자분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20% 동의를 받아야 된다. 누가 주도를 하는가? 동의서를 모으거나 뭔가 으쌰으쌰 하는 거는 소유자분들이 해야 되고, 소유자분들 중에서도 핵심 관리단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봉사 정신이 있으신 분들이 직접 나서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회 준비나 우편 발송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뭐 전수 고객의 전화번호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관리사무소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관리사무소의 의무이고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단을 만들어야 되는 게 관리사무소의 의무예요. 일이에요. 업무니까 이거는 소유주들이 모여서 이만저만해서 총회를 열어야 되니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 관리소에서 꼭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내용은 집합건물관리법에 의해 총회를 열고 동의서를 받고 모든 게 다 법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잘 모르시면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변호사의 리딩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 건물마다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단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뭐 둘이 같이 만들어졌든 관리인만 만들어졌든 어떤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는 주차 정책을 만들어야겠죠. 주차 업체를 얘기해서 뭐 호실당 한 대를 무료로 주고 그 외에는 유료다. 그리고 뭐 30분 회차고 그 이상은 유료로 내야 되고, 소유주가 아닌 다른 방문 차량은 돈을 얼마를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책이 만들어져야 주차 공간이 조금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건물에 하자가 있어요. 공용부, 호실 내부 이런 것들이 관리사무소에 다 보고가 되고 시공사의 하자 보수 팀에 전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개별 소유자 한 명 한 명 해봐야 힘이 약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관리단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관리사무소를 푸시를 해서 실제로 이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시공사가 대응을 안 해준다, 하자 보수나 이런 거 잘 안 해준다 그러면 소송까지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송 준비도 해서 해야죠. 왜냐하면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보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돈이라도 받아서 그 돈으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걸 법적으로 해결해 가려면 관리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차 정책에서 유료화해서 어느 정도 이익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하자 소송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관리비를 절감을 해야겠죠. 관리비를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어디 새는 데가 없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익 사업, 뭐 주차나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큰 수익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부라도 뭐 몇십만 원이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수익을 만들면 그거 자체가 관리비 절감에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마른 수건을 짜서든 그렇게 해서 관리비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관리가 되게 많습니다. 건물 관리 업체가 일단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소방, 청소, 주차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부품 관리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청업체라고 하죠. 그런 협력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과 분기 단위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월 단위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있어요. 정화조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 관리 업체들이 있는데 그 계약서가 또 비용이 과다한 건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또 꼼꼼히 살펴보면은 또 많게는 몇백만 원이 또 세이브가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건물 관리 업체도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또 받으면 또 도급비도 좀 낮출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비가 절감이 되고 수익 사업을 통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충당을 해서 향후에 건물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하자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로비에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또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빨간색으로 칠해 놨는데 가장 중요한 건 관리인이 아니면 관리위원회에서 이 건물 관리 업체 그 중에서도 관리소장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됩니다. 관리소장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건물을 위해서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확 달라지거든요. 사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는 이 건물의 직원이 아니잖아요. 24시간 상주하는 게 아닙니다. 많으면 한 달에 이틀, 3일, 적으면 한 달에 하루 정도 회의를 통해서 건물의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투표로 인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그거를 실제로 실무에서 해결하는 분은 관리소장이거든요. 그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느냐가 이 건물 관리의 가장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 업체를 잘 선정하고 그 건물 관리 업체에서도 그 관리소장을 잘 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소장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니터링하고 또 잘하면 칭찬과 어떤 인센티브도 약간이죠, 약간 그런 것도 드리면서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식산업센터 준공이 거의 2, 3년 동안 100개가 넘게 됐습니다. 100개. 그럼 100개의 관리단이 지금 형성이 돼야 되는데 다 어렵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실입주가 60% 이상, 70% 이상 됐으니까 실입주는 그 안에서 24시간 일을 하면서 관리비가 얼마인지 건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보니까 관리사무 내려가서 뭐라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리단이 형성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건물에 내가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이 없는 건물이 되겠죠.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주인이 없는 건물이니까 일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리단 구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많은 경우.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서서 봉사 정신을 한다고 해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전문성이에요. 비전문성이다 보니까 건물관리 업체나 관리소장 아니면 조금 해봤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릴 수가 있어요. 휘둘려 간다고요. 나쁜 말로 감긴다고 하죠. 감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도 처음이다 보면 이런 재무제표라든지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 관리도 아유 내 가계부도 안 쓰고 뭐 회사 자금도 우리 자금팀에서 다 하는데 이거 뭐 건물에 있는 이런 재무 돈 들어가는 이런 거 귀찮아가지고 이거 다 언제 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 총회가 어렵죠. 시작 자체도 어렵죠. 동의서를 20%를 모아야 되고 관리인을 하려면 50%를 모아야 되고 75%를 모아야 되고 1000명이면 500명 750명의 동의서를 모아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이런 것들을 그럼 누군가가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럼에도 열심히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신 현장인 거고요. 거기다가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관리단이 지금 옛날에는 부동산 임대가 잘 되고 임대료가 높고 매가가 계속 올라가고 하면 다 거기에 만족하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풍족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단에 관심도 없고요. 건물관리업체 누가 되든지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 어렵고 임대도 안 되고 시세도 낮아지고 하니까 이 관리비에 다들 너무 이제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권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행사도 마찬가지. 시행사도 미분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여기에 어찌 보면 호실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단이 누가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왜냐면 자기네들한테 영향이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단이 늦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다거나 아니면 시행사가 직접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희한하게 관리단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하면 뭐가 안 되고 뭐가 자꾸 음해, 비난, 서로 싸움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그 현장은 1년, 2년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착한 소유주들만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기 어려움이 있다. 이걸 뭐 제가 해결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관리단이 만들어졌다 하면 투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다 공개하겠다 하면은 일단은 잡수익을 봐야 됩니다. 잡수익이라고 하는 건 주장 수익이라든지 광고 수익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광고라든지 간판 광고라든지 이런 또 로비에 하는 광고인데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수익이 계속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들어옵니다. 그 잡수익을 그럼 어떻게 쓰냐? 돈이잖아요. 회식비로 쓴다든지 카드 쓴다든지 뭐 관리위원회든 관리인이든 자기의 어떠한 보수를 가져간다든지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잡수익만 잘 보면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리단 운영 비용이라고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관리 규약에 명시한 경우도 있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명시하지 않았으면 얼마를 쓸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전수 그거를 감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관리인이 돼 있다래도 또 이 모든 사람이 또 다 같이 또 한 편이 돼버리면 또 이 돈은 어떻게 또 새나갈지 모릅니다. 또 관리단은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년 임기가 있는 거고 연임이 될 수도 있고 새로 뽑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원한 건 없고 잘못한 건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 조금 더 관리인, 관리단, 관리위원 하시는 분들은 희생정신, 봉사정신으로 해서 어차피 내 건물 가치 올려서 임대료도 올라가고 내 호실이 더 잘 되는 방향이니까 돈적인 부분은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해서 좀 많은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관리 업체의 도급계약 비용도 비교를 해서 과다하면 너무 과다할 수가 있잖아요. 과다하면 좀 얘기해서 좀 내려본다든지 아니면 새로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 원래부터 적정하게 들어왔으면 적정한 수준이면 그냥 그 건물관리업체랑 가면 되는 거고요. 이 1, 2, 3번이 다 집약이 돼서 관리비가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에 잘 만들어놔도 그 후에 또 누군가가 또 다시 바뀌어서 들어오면 정권이 바뀐다고 하죠. 정권이 바뀌면 또 내용을 틀어질 수 있으니 항상 이걸 유념해 두고 소유자분들은 관리비가 1년 동안은 내가 평당 5,000원 냈는데 왜 갑자기 6,000원이 됐지? 7,000원이 됐지? 이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관리사무소에 피드백을 주고 해서 또 소유자분들이 으쌰으쌰 해서 정권 교체를 또 하면 됩니다. 정치와 좀 비슷하죠. 관리단이 이렇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1기 관리단, 2기 관리단이 잘 관리규약도 만들어서 만들어 놓으면 잘 운영이 되면 또 관리소장이 바뀌지 않고 건물관리업체도 열심히 하면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됩니다. 크게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처음에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또 누군가가 있건 누군가 욕심이 생겨서 또 이상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또 잡음이 생기고 이상하게 돌아가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큰 변화 없이 크게 없이 할 일 없이 쭉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관리소장님 할 일이 많지만 관리단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관리단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자이기 때문에 누구가 한 명이 독점적으로 그 건물의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단이라는 체계를 두었고 누군가가 독재를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관리인, 관리위원 이렇게 양 두 체제로 돌아가게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영상에서는 관리단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많은 대부분의 건물 관리 일을 하시는 업체, 건물 관리 업체, 관리인, 관리위원들이 대부분 그런 봉사 정신이나 희생 정신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거의 본업이 다 바쁘신 분들이 그렇게 조금 돌아가면서 하는 분도 있으니까 너무 나쁜 뉴스, 나쁘게 돌아가는 그 현장의 그런 한두 개만 보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마시고요. 일단 그런 것들은 바로 잡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희생정신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런 관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또 응원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또 매서운 눈으로 계속 관리, 감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관리단의 좋은 사례, 나쁜 사례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해서 다음번 영상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